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 주에 청약이 진행될 큐라클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SD 바이오센서나 HK 이노엔 이런 대형 IPO를 제외하고는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숨은 진주, 숨은 다크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제 개인 취향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또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판단은 오늘 영상 내용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은 혈관 질환에 특화된 신약 개발 업체예요. 특히 난치성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이게 뭐냐면 노화나 당뇨, 감염 이런 병리적인 환경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성 인자들이 만들어집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활성 인자들이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바로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고 해요. 그럼 이 질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활성 인자들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들은 이 개별 활성 인자를 억제하는 것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치성 혈관 내피 기능 장애는요, 복합적인 활성 인자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 치료제들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큐라클이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 자체를 막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개별 활성 인자를 막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성인자 때문에 발생하는 기능장애 자체를 막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난치성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혈관 질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과연 이들이 임상에 성공해서 시판 가능성이 있을지, 각각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지 핵심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인데요. 당뇨 황반 부종이란 당뇨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폐쇄돼 망막에, 눈에 있는 망막에 부종이 생기거나 미세출혈로 인해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현재 큐라클이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CU06-R는요, 세계 최초의 경구용 먹는 약 치료제고요. 기존에는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놨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또 치료 효능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국 FDA로부터 임상을 승인받아서 일상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일상은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로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내에서는 적응증을 더 확대해서 급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매우 커서요.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상당 수준 진척된 건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 약물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익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인데요. 당뇨병성 신증이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의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큐라클이 세계 최초로 신장 섬유화 진행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한다면 세계 유일 근원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3월에 국내 임상 2회이상 완료됐고요. 이 B상과 3상은 향후에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4년에 시판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임상 2A상에서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3번째,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질병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주사를 안구에다가 직접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큐라클이 또 세계 최초로 경구용 천연물 신약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천연물 신약이기 때문에 인체 안정성 당연히 높고요. 또 그동안에는 치료 무반응 환자나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큐라클의 신약이 대체 약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임상약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이네요. 네, 어떤 회사인지 현재 개발 중인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당연히 제약회사로서 좀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사는 현재 개발 중인 모든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술 성장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요. 기술 평가에서 이크레더블과 나이스 DMB로부터 각각 AA 등급과 A 등급을 따냈습니다. AA 등급을 따낸 것이 역대 4번째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 가능성,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매출 잡히는 게 없다고 했죠. 시판되거나 기술 이전에 성공한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오비고의 데자뷰인가 싶은데 2018년, 2019년 2년 동안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완전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납입 자본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적자가 계속되니까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아지다가 결국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까지 되면 그걸 완전 자본 잠식,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20년, 2021년 1분기 수치를 보면요. 재무 안정성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채로 잡혔던 것이 싹 사라지고 자본금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해서 부채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 잠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부채 비율을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13.97%밖에 안 되거든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양호한 수치고요. 아마 차입금보다는 계속 투자를 잘 받으면서 투자금으로 신약 개발과 임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의 현재 상황 잘 체크해 본 것 같으니까요. 공모 관련 내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IPO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13만 3,333주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는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입니다. 밴드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53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시총은 약 3,341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요. 네, 청약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6일에,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이고요. 청약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군데에서 받고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93.8%, 구주 매출 6.2%의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높지는 않죠. 구주 매출은 권영근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큐라클의 최대 주주 주식 보유 현황을 보시면요. 권영근 최대 주주의 지분은 공모 전에도 17.16%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구주 매출로 지분을 내놨단 말이죠. 결국에 공모 후에 지분율 13.5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주 매출 비중을 더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었어요.
지분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아무튼 그럼에도 굳이 구주 매출에 참여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권영근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총 8인의 기존 주주들이 공동 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지분을 다 합치면 공모 후에 총 33.16%가 되는데요. 여기서 공동 목적 보유 확약이 뭘까요? 네, 공동 목적 보유 확약을 약정한 주주들은 당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 동안 당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권영근 기타 비상무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영근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공동 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한 8인의 주주는 보유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상기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의무 보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상장일로부터 1년 또는 3년간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에 동참을 했다.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주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번 공모를 통해서 매출 금액과 발행 재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39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금액은 신약의 개발, 임상, 이런 연구 개발과 시설 자금에 사용될 계획이에요. 넘어가서 이번 공모의 위험 요소 큰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자면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이 40.94%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금액으로 계산하면 1368억 원 규모예요. 엄청나죠? 규모 대비해서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24.98%로 꽤 높아요. 공모 주주는 15.96%고요. 기존 주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이 상장 당일에 주식을 바로 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유통 제한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들 중에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주주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쳐놓은 부분 중에서 비고에 주석 7이라고 달린 것들이 바로 자발적 의무 보유 확약에 동참한 주주들이고요.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그리고 기존 개인 주주 8인까지 꽤 많은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줬습니다. 상장 직후에 바로 엑시트를 노리기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큐라크를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24.98%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장일에 바로 팔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을 텐데 라고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주 간단히만 볼게요. 먼저 비교회사로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를 선정했고요. 큐라클은 아직 매출이 시현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기업과 실적 차이는 매우 큽니다. 특히 녹십자의 퍼가 47배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적용 퍼가 높게 산출이 됐어요. 28.85배. 그리고 2024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온 현재 가치를 적용했습니다. 당연히 2024년 순이익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이전이나 임상 계획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적이 완전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아무튼 2024년 추정 당기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1,177원을 도출했고요. 여기다가 평균 퍼 28.85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33,964원을 계산했습니다. 할인율 41.11%에서 26.39%를 적용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는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산출을 한 거죠. 근데 공모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장성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추정 손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개인들은 더더욱이 실적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의 성장성에 얼만큼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회사의 비전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큐라클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청약을 결정했다면 각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배정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삼성증권의 청약 한도는 50% 온라인 전용 등급 기준으로 11,250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온라인으로 청약해도 2,000원의 수수료 부과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환불 시에 징수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0원을 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는 오늘까지 7월 11일까지 개설을 해야 청약이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12만 5천원 준비하면 10주 청약 가능해요. NH투자증권은요. 100% 기준으로 청약 한도 3,200주고요. 청약 증거금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한도가 매우 낮아요.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개설 완료해야 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동일하게 10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 확인하고요. 균등 수량 예측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의 배정 물량은 거의 삼성증권이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만 3,333주고요. 균등은 22만 6,667주가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8만 주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이 4만 주예요. 그래서 NH의 경우에 청약 건수가 4만 주 이상이 된다면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겨우 한 주를 받을 수 있겠고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15만 건에서 20만 건 요 정도 사이가 된다면 한 주 받을 수 있겠고 추첨 당첨되면 2주 받을 수 있겠고요. 22만 6,667건을 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추첨해서 당첨돼야 한 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균등 한 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공모주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하려면 비례까지 청약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본 내용 글로 정리해뒀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다시 제가 또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노래 잔잔하게 깔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이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도 좀 높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블루 걸리지 않게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 집에서 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내일 다시 만나요.